전당대회가 성공해야 민주당이 성공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전북, 광주, 전남을 마치고 대전과 서울, 경기 지역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가 순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엎치락뒤치락하며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연설의 장을 가득 메운 당원들의 열기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2년 전 당원의 출입을 막고 대의원만 참여한 대회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당원 누구나 대회장에 와서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대회 명칭도 대의원 대회가 아닌 당원 대회입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은 이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원들의 자부심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멋진 당원증도 만들어 드립시다. 이재명 1기 지도부의 약속 이행의 성과이고 당원들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8.18 전당대회, 새롭게 출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정권 탈환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립시다.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정적 제거의 폭압을 뚫고 나라를 구합시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안세력, 수권 정당임을 보여줍시다.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당대회가 성공해야 민주당이 성공합니다. 당원들의 참여 열기로 전당대회장이 미어터지는 성공하는 전당대회, 성공하는 민주당을 염원합니다.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전당대회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오셔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당의 정권 탈환을 목청껏 외쳐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참여는 민주당을 춤추게 합니다. 민주당원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고위원은 지금 아직 도착 안 하셨는데요. 정청래는 그래도 돼. 참 오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신임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뉴라이트 인사가 포함됐다. 그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거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요? 뉴라이트는 한국이 발전한 데 있어가지고 일본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인데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임명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이거고요.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우리 당대표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시간 보니까 안 늦었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정확인 정청래입니다. 궁금해요, 갑자기. 네, 뭐 하다가 오늘 오시는 길이에요? 지금요? 네.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좀 얘기 좀 하다가 왔습니다. 아, 당대표님하고 당대표가 만났군요. 네, 전 대표님하고. 이렇게 뭐 앞으로 확실하게 대표가 될 건데요. 뭐. 네, 꼭 전자로 붙여야 돼요. 곧 대표님. 알겠습니다. 곧 또 대표님.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98회 9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2번 남았네요. 네, 100개 2번 남았는데 자,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정말 정확인 네, 정청래입니다. 메뉴가 뭐였어요? 근데 궁금하다. 네? 뭐 드셨어요? 뭐지? 그게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돼지 두루치기? 맛있는데 그게 비싸지 않은데 서민 음식. 네. 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저 정청래 최고의 바람은 후원금을 꽉 채워서 조선일보가 질투의 기사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댓글창 상단에 이따가 제가 한 서너 번 더 강조할 건데 농협 301-0273-2305-71 정청래 후원에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현재 4,200? 스킬이 좀 틀렸어요. 왜요? 9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오늘 채워요.
700 정도 남았나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후원금 빨리 좀 채워드리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TV가요. 지금 30만의 코앞에 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29만 7천인데 새날 있잖아요. 새날. 새날에서 3천 명 구독 포기하고 제 TV로 오면 안 돼. 제발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 해가지고 네. 몇백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2개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는구나. 그렇죠. 저도요 출연하신 분들마다 구독을 했더니 네. 구독한 채널이 한 500개 됩니다. 미치겠어요. 그래요? 지금. 다 보지는 못하지. 저는 한 50개 되나? 예. 자, 여러분 정청래 TV, 정청래 후원 이렇게 좀 고민 좀 해보시고요. 고민하신 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최고위원 회의를 보니까 통신사찰, 네. 통신조회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정청래 최고만 빼고. 저는 사실은 2,200억 원어치 마약 그거를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를 또 언급해야 돼가지고 그럼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전당대회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 맞죠? 엄청나죠. 내가 봤을 때 수요일쯤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2,200억 원어치. 이건 돈과 권력이 뒤엉킨 사건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대충 우리가 시사방송에서 약간 풀어봤는데 네. 관세청 직원이 들통나는 일종의 루트를 발각되면 안 돼서 그걸 보호하려고 했다. 쉽게 표현하면 관세청에 박힌 휴민트 이거를 들통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한 게 아니냐. 저는 제 뇌피셜로는 돈과 권력이 만나서 그러니까 벌인 사건이 아닌가. 근데 그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네. 통신 사찰은 제가 저한테도 똑같은 내용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신앙님 김만배랑 아무 상관없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폰 통화 내역을 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과 상관없이 야당 대표를 사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저는 안 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네. 통화한 사람들을 전부 다 뒤진 걸로 그 시점에. 보여요. 네. 계속 만나는데 통화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 시점에 제가 그 시점이 언제죠? 11월, 12월 정도였던 언제? 것 같아요. 작년 11월, 12월 즈음이었는데. 작년? 예. 그때 뭐가 있었냐면 연동형, 병립형 이 문제로 여기저기 조언을 들을 때예요, 대표가. 근데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탓한 것처럼 보인다. 난 이렇게 보이면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정치 사찰 이라고 주장을 해도 뭐라고 말 못하는. 그런데 그래서 저만 좀 서운하더라고. 왜 나만 안 왔을까? 그때 통화 안 하셨다니까. 왜 옆집 사람하고 뭐 통화를 하지 뭐 같은 집 사람들끼리 통화합니까? 네. 윤석열이가 그러면 프란님도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물어봐서 즈음에? 제 의견을 이야기했죠. 선거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야, 그렇구나.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통화한 내용을 쭉 봤어요. 네. 그 시점 전에 내가 대표랑 통화한 시점에는 그 통화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한 11월, 12월쯤에 통화한 사람들은 다 터졌다. 그래서 나만 지금 소외감을 좀 느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나 있잖아요. 7월 31일 날 그 8900에 7070 전화가 네. 그 시점에 같이 회의를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네. 윤석열이 주진우랑 통화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회의 중이었는데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목소리가 여자였냐 남자였냐. 대답을 또 안 하더라고. 근데 이 사건은 내가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어마어마한 반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사건은 내가 봤을 때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진 거다. 하여튼 뭐 연일 엄청난 사건이 터지니까 마약 사건이 터지질 않나. 참 댓글창에 이 시대에 참 소외인. 그래서 뭐 나도 받았다 했는데 나만 없으니까 이거. 아니 근데 정청래 최고가 저렇게 말할 때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간파를 하고 있어. 그래요? 뭔가 이렇게 페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오늘 최고위원회의 때 서영교 최고가 나도 받았다 하니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받았잖아 이렇게 내가 잠깐 줘보라고. 나 이런 거 없었는데. 자, 어쨌건 이거는 좀 그냥 짚고 갈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일파만파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 이야기는 넘어가시고. 자, 지금 수요일 날 네. 금요일을 피해서 새날 방송에 도움 주겠다고 금요일을 피해서 수요일 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건들이 통과도 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에 국민은 윤석열을 빌런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아니 저보고 빌런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빌런이라고 우리 엄마 못 알아들으실까봐 악당, 네. 악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상에 유상범 저 사람이 정청래 최고한테 악당이라는 표현을 쓰면 국민 더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을 악당이라고 생각한다. 저렇게 대치기가 가능해야 보는 사람이 좀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그래요? 그날 김용민 의원은 유상범한테 정치검사라는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정치검사 출신. 그러니까 유상범은 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간사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제일 뭔가 좀 되는 사람인데 뭐 3부는 골프 3부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니까 상대하기 편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저한테 빌런 같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윤석열이 빌런 같은데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받아친다 이런 개념도 저는 없었어요 그냥. 그건 순발력이고요. 애드립이 엄청 강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말을 누가 상대방이 그 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대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당황해버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차라리 유튜브를 하세요. 그 실력으로. 아 유튜브 해도 되겠습니까? 유튜브를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구독자 100만 원 금방 갈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법사위원장보다 유튜브가 더 잘하고 내가 있나? 봤을 땐 그래. 네.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를 하시는 게 그 순발력을 하시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다. 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웃음을 못 참는 장면에 내가 또 웃음을 못 참겠더라고. 뭐였죠 그거? 그 장면이 뭐였더라? 아무튼 대받아치는 장면 중에 하나였었는데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쾌감이 있어요. 그 어떤 거였지?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네. 어떤 장면이었는지.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면 8월 14일 날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근데 이게 저쪽에서는 이제 뭐 정청래 뭐 탄핵 중독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 검사가 김영철 검사예요. 네. 김영철 검사는 첫 번째는 김건희 주가 조작을 덮어준 검사고 나중에 봤던 이 사람이 또 장시호 씨랑 연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또 김건희 장시호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인 채택이 됐어요. 네. 이렇게 망설임 없이 가는 건 전 국회에서 처음 봐요. 아니 망설이면 안 되는 게 국회법 1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탄핵 조사를 회부하면 그 탄핵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법대로 안 하면 제가 처벌받잖아요. 네. 국회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처벌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방송 소제목이 법대로예요, 법대로. 네. 법대로 했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조사해야 한다예요. 근데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근데 장경태 최고의 폭로를 보니까 검사실 출정을 50몇 회 갔다 그런 거죠. 아 장경태 의원이 벌써 불었어요 그거? 야, 그 청문회 때 좀 부르라고 그랬더니 벌써 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옆에 이제 어제 청문회가 아니라 전당대회 때 박균택 의원이 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검찰국 그렇게 많이 부를 수는 없다. 음, 한 사건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건희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장시호는 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있습니까? 망설이겠죠. 네. 근데 장시호 씨 변호인도 또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시호 같은 경우는 위증을 교사했다. 그러면서 어떤 언론이 이제 삼성을 어쩌고저쩌고
사실은 그 수사의 성공을 위해서 장시호를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지 어땠는지 저는 아는 게 없어요. 해봐야 알지. 예. 어. 근데 이제 청문회 때 장시호 뭐 녹취 이런 게 있다면서요? 예. 이제 그것도 한번 들어봐야지 이제. 그러니까 안 나오면 오히려 더 불리한 청문회들을 많이 보거든요. 일단 고발이 되지 않습니까?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12조 1항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전과자 예상이네요. 그래서 안 나오면 다 고발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수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 20명, 참고인 5명을 채택했고 명단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김영철 검사가 봐주기 한 의혹이 있으니 권오수, 이정우 등도 포함을 시켰다 이런 네.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진짜 끝없이 멀었지. 증인 20명, 참고인 4명 이렇게. 쉬어가는 주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앞으로 할 게 또 많아요. 네.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것도 다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온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58조 6항에 보면 재정 법률안, 전부 개정 법률안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열면 제가 국회법을 어긴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네. 법대로 하느라고. 저도 피곤해요. 근데 국회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회법을 제가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안 이상 어떻게 안 하냐고. 만약에 이 증인이나 참고인이 모두 다 불출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고발로 그냥 끝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와. 그리고 다 수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되고 나서 이게 되네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되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걸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가 계시다 이제 나타나신 겁니까? 제가 법사위원장을 그동안 안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게 이제 다행인 게 뭐냐면 가방위원장을 하고 1년 하고 예. 원래 행안위원장으로 가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당 의총에서 그걸 잘랐어요, 저를. 팔자네. 그때 행안위원장을 갔으면 지금 법사위원장을 할 수가 없어야 그때 장제원과 맡겨져 있던 거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민주당 의총에서 장제원은 오케이, 정청래는 노. 이게 세상에 뭐야? 이런 의총이 어딨냐고. 아, 그러니까 그때 그 반대했던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될 줄 알고 정청래를 법사위원장 보내려는 깊은 뜻 아니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청래를 자르자 했던 의원들이 많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국회의원 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쳐다봅니다 제가. 고맙다. 아, 안 되겠다. 이게 정청래 의원을 좀 돈줄 좀 내줘야 되겠다. 농협 301-23-2305-71. 뭐 팔자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두 개 다 해주세요. 정청래 TV 구독 그리고 후원까지. 야, 이 마감 좀 해버리면 좋겠는데 사실은 오늘 그 주식시장 보면은 400몇 조가 증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SBS 같은 방송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왔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왜 증발이 됐습니까? 미국발. 아, 네.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이걸 막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말라 있는 건 맞아요. 후원금이 안 들어도 서운히 생각하지 마세요. 정청래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다른 국회의원들은 아예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말랐다는 얘기죠. 완전 말랐죠. 네. 네. 거북이 등처럼. 서운히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하소연하는 의원들을 많이 듣습니다. 빚내서 지금 뭐 임대를 내고 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차지호. 네. 차지호. 차지호 진짜 가난해. 여러분 오산에 차지호가 있거든요. 이름은 차지호인데 후원금은 안 차지호. 마이크. 자, 근데 차지호 보면 네. 진짜 불쌍해. 네. 진짜 불쌍해요. 저기 PD님 차지호 네. 후원 계좌 좀 띄워주세요. 귀가 간지럽겠네. 네. 차지호 검색해가지고 이름은 한번 차지호인데 후원금은 도대체 안 차지호. 일단 정청래부터 채우자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기들려. 나부터 좀 채우고. 네. 자, 일단 뭐 그건 서서히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야, 보람 PD 이쪽 왼쪽 화면 봐봐요. 네. 국회의원들 후원 계좌가 쫙 저렇게 돼 있는 거.
정말 새날 좋은 일을 한다. 진짜 저는 법사위원장 하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여기 새날에 오면 PD 이름이 보람이잖아요. 작은 보람이 있어. 작은 보람. 보람찬.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법사위 업무도 있지만 법사위를 우리가 그렇게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법사위가 뭐 상원처럼 상임위 중에 상임위로 굴면서 여기서 계류시켜버리면 본회의 못 가는 거를 일시 해소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검사 탄핵 청문회 전국민 25만 원 노란봉투법이 빨리 처리되니까 네. 국회에서 이게 지금 사실 일사천리거든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 거랑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는 건 한편으로 보면 법리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이 계속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니까 국회법 71조 및 108조에 의해서 토론 종결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청래 캐릭터와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온 두 개가 만난 시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불법이 없는데. 딱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내가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를 말해라. 그러면 내가 고치겠다. 그럼 관례 이야기하고 관례가 법을 앞설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지 않냐. 예.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언론들이 정청래 뭐 폭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역풍이 없는 이유가 국민들 다수는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민주 당사가 서울역 앞에 있지 않습니다. 역풍이 불지 않아요. 근데 그 드립은 앞으로 그만하시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네. 오늘이요. 네. 우리가 자주 가는 중국 식당 있어요. 네.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식당 사장님하고 사모의 정치 성향을 알았네. 네. 이제 나머지 식구들은 밥 먹고 있고 저는 밥 먹고 나와서 먼저 이렇게 밖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재명 25만 원 빨리 지급돼야지. 이유가 뭐냐면 총선 때 공약이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때 누구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재명 찍었다고.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1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갔답니다. 휴가를 간 이유가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차라리 쉬자. 날씨도 더운데. 25만 원 받으면 다 쓰게 돼 있거든. 네. 식당 가고 슈퍼 가고. 그런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25만 원 거부권 행사하고 윤석열은 휴가 가버렸어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 난리 났죠. 몇백조가 증발해 버렸죠. 야, 놀랍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모르겠습니다. 역풍 얘기하지 말라고. 역풍을 그렇게 머릿속에 꽂혀갖고 이야기하지 마요. 또 뭐 있었지 또? 모르겠어요, 나도. 마음대로 해. 차지호 의원애가 화면 상단에 생기는데 차지호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소환이 되는 거야 지금? 진짜 돈 없는 국회의원을 예, 제일 불쌍해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의 곽규택 지가 뭔데? 지금 그건 유효한 거죠. 사과하지 않으면 네, 유효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곽규택은 법사위 와서 발언권 못 얻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그날 한 거는 그날 끝나요, 보통. 근데 이제 8월 14일 다시 열릴 수 있잖아요. 열리면 그때 다시 또 물어봐야죠. 사과할 거냐 말 거냐. 사과할 의향이 있냐. 왜냐하면 이거는 정청래 개인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의결된 법사위원장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법사위 운영상 또 여러 가지 의사 진행상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저 사람이 곽규택이에요. 머리 빡빡 삭발하고 국회의원 하면 대보겠다고.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누나와 형이 영화계 유명한 인사들이거든요. 저는 그것도 잘 몰라. 관심도 네. 없어요. 저도 관심 없어요. 없는데 관심 이제 가질 필요가 없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지가 뭔 데는 막말이 아니라고 3인칭 대명사라고. 나 진짜
그냥 냅두세요. 그럼 방송 왜 해요? 방송 왜 해? 아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응. 계속 하시는데 제가 알아서 잘 해볼 테니. 어딘가에서 제가 찾은 정청래 위원장의 공식 직함이 이거랍니다. 이게 이제 보수 언론의 비아냥거림이지. 탄핵, 온리 탄핵, 아주까리 공격 탄핵, 온리 탄핵 법사위원장. 새날은 밈이에요. 이거 안 부끄러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정청래 비슷하게 그렸어. 아 그래요? 봐봐요. 탄핵, 온리 탄핵, 아주까리 공격 탄핵, 온리 탄핵 법사위원장. 온리 탄핵 그 뭐예요? 법사위원장. 아주까리 탄핵, 온리 탄핵, 아주까리 공격 탄핵, 온리 탄핵 법사위원장. 아, 정말. 그러면 저기 윤석열 대통령을 얼굴을 그리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 피폭. 피폭. 탄핵을 맞으니까 피폭. 온리 피폭. 이슬람 하나 대통령. 아니 뭐 동아일보가 쓴 그 칼럼에 있잖아요. 윤석열은 그렇게 술만 마신다며 여기 들어가 있어. 동아일보가 쓴 일반 조작거리에 윤석열을 찍었던 어르신들이 한다는 말을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요. 자 탄핵, 온리 탄핵, 아주까리 공격 탄핵, 온리 탄핵 법사위원장. 야 즐겁네. 근데 이게 왜 역풍이 없을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미련을 버렸다. 원래 제가 얘기한 지론이 있습니다. 중도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위안학장 가지고 20년 동안 쳇바퀴 돌듯 무의미한 논쟁을 했어요. 야당은 야당다울 때 역풍도 없고 지지가 올라가는 거고요. 여당은 여당답게 책임을 다할 때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21대 민주당이 내내 지지자들로부터 원망을 받았던 것이 180석 졌는데 뭐 했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 175석 졌는데 뭐 했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층들로부터 마음을 얻어야 뭘 확장을 하든 뭐 신축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집토끼가 만족을 해야 산토끼를 잡아오든 산토끼랑 놀고 꼬셔오든 뭐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기조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론조사 꼬세 여론조사를 보면 뭐 제2부속실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뭐 효과 있을 것이다 20%대밖에 안 나오고요. 이미 그 시기는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숙 탄핵에 대해서도 한 20% 정도 더 압도적으로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위원장처럼 안 하면 민주당이 역풍 맞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기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지금 그 우리 자택에 보수 성향 사람들 와 있습니까? 오늘도 하고 갔다 오더라고요. 3시에. 왜? 법대로 하는 사람을? 아니 뭐 제복 입은 군인을 뭐 모욕했다. 뭐 왜요? 임성근 10분 퇴장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해병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날도 더운데 좀 이렇게 시험시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씨도 더운데 네. 지금 저 온열 질환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앞으로 한 10일은 우리가 더 견뎌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사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정청래 의원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기조로 지금까지 민주당에 있었던 거잖아요. 컷오프를 당해도 탈당하지 않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모습 보면 야 저런 자리에 있으려고 정청래가 지금까지 민주당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후원 안 하시면 되겠어요? 농협 301-0733-2305-71 여기 있으시면 차지 후원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프라님이 하는데 후원금을 안 하는 분들은 무슨 그 마음일까? 돈이 없다니까요. 아 돈이 없다. 지금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금융위기 아니 수가 돈이 있다고. 없는 것을 알면서 왜 자꾸 또 후원금을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심보는 또 아니 뭐예요? 근데 이분들이 술 한 잔 덜 마시고 낼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술 마시다가 중단하라고? 그리고 오늘 또 내일 저 그 커피 한 잔 할 것 좀 덜 마시고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후원금 안 하셔도 됩니다. 술 드세요. 아니 나는 이거를 재미삼아. 사실 내가 이거 걷겠다는 느낌보다는 재미삼아. 아, 재미삼아. 재밌잖아요. 후원금 걷는 것도 재미로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건 그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당에 바래왔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측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쪽에 진영에 계시는 분들도 야 김건희 불은 뭐하냐 안 나오는데 그게 다 사실은 다 켜켜이 쌓이는 마일리지잖아요. 그럼요. 예.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그런 거죠. 거기다가 한두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최재형 목사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계속 이야기하면 반박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효과를 전 노리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윤석열 탄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주길 바라는 거죠. 지지층 입장에서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있죠. 자, 법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치고 맺히고 뭐 그러니까 불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불법이었으면 이미 구속됐어. 내가 그러니까요. 봤을 땐 그래. 법대로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못 하잖아요. 예. 제가 법사위원장 본회장이 뽑혔을 때 법사위는 앞으로 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법사위 열차는 정시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잠자고 있는 국회법을 흔들어 깨워서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명언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청래 명언집에. 네. 그리고 지금 정청래 효과가 다른 위원장들한테도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중간하게 내가 민주당 출신 상임위원장인데 정청래처럼 하지 않으면 욕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위원장들이 많이 실제로 민주당 출신의 상임위원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그냥 욕 먹고 말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게 관행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중립을 지키는 척 하는 것 자체. 저쪽은 중립을 안 지키는데 왜 우리가 중립 지켜야 되는 게 지지층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가끔씩은 욕 먹잖아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왜 중립인 척해?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게 아마 지지층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물리학적으로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소위 말하면 극중주의라 그래서 네. 안철수의 센터리즘. 그리고 어, 지금 이 순간도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지나갑니다. 맞죠. 물리학적 개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청래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물론 민주당 다른 국회의원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회가 압도적으로 야당이 많이 된 거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1년 안에 뭔가 승부를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저쪽 사정 봐주고 중립시키는 척 하다 보면 1년 금방 지나갑니다. 아, 근데 저 아니고 다른 분이 법사위원장을 했어도 저만큼은 다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데서 계속해서 딴지를 넣으면 사람이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주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이게 이제 횟수가 거듭될수록 0점을 잡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쪽은 적당하게 물리치면서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훌륭하더라.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민주당 의원들도 막 혼냅니다. 장경태 의원 조용히 하세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현장 내에서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장경태만 패요? 제일 만만하잖아요. 장경태 열심히 하죠. 장경태 일치월장했습니다. 근데 최고위원회 요즘에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나가는 것도 왜 안 들어오니까 서운하더라고. 그런데 서울시당 위원장을 나왔는데 단독 후보래요. 누가 경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장경태. 네. 서울에 국회의원들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많은데 장경태한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할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다 드롭했어요. 근데 경기도는 전쟁이어가지고. 참. 아니 알겠습니다. 그 경기도는 경기도니까 경기도니까. 경기에 흥행을 해야 되니까. 자꾸 뭔가 말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요. 지금도 훌륭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경기 일으키겠어 내가. 정말 그렇구나. 즐겁다. 자, 어쨌든 법대로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 이야기, 법사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요 아까 그 초반에 화면도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작심하고 전당대회 이야기를 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전당대회 흥행 네. 이 부분인데 사실은 데이터가 오늘 나온 걸 봤는데 지난 전당대회보다 투표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높답니다. 지금 ARS가 빠져 있고요. 네. 2년 전에는 ARS 온라인 투표가 합산된 건데 지금은 ARS를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만 했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높다고 그러고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사무처한테. 그리고 오늘 제가 주목해서 얘기했던 것은 전북, 광주, 전남을 갔는데 체육관을 꽉 메웠어요. 근데 2년 전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코미디예요. 당원들의 입장을 막았어요. 출입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제 집사람이 남편이 지금 최고위원 났는데 구경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연설하러. 못 들어갔습니다. 대의원 아니라고.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이제 출입이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전당원 대회잖아요. 네. 그래서 당원들을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이 대의원만 갔기 때문에 당원들이 혹시 이걸 모르고 못 오는 건 아니냐, 안 오는 건 아니냐. 그래서 당원들이 와야 된다. 그래서 흥행에 성공해야 된다. 근데 광주, 전남, 전북은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데가 지금 대전, 서울, 경기거든요. 그때는 체육관을 꽉 메워주시라. 근데 올림픽 경기장은 진짜 기대돼요. 오랜만에 보는 코로나 등등 다 빼고 오랜만에 네. 보는 당원들의 함성 소리가 막 가득할 것 같은 그 느낌. 그런데 이제 체육관이 거기가 지금 저희가 전국 대의원이 17,000명이거든요. 네. 전국 대의원은 그날 현장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모여요 이제. 근데 17,000명 정원이기 때문에 한 10,000명 넘게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꽉 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원들이 막 들어와야 된다. 네. 서서 보더라도. 네, 서서 보더라도. 그래서 미어 터져야 된다. 예전에 민주당 전당대회 예전 몇 수년 전으로 가면 마지막에 전당대회 마지막 날 그 함성 소리와 함께 막 살아있는 당에 막 그렇습니다. 쿵짝쿵짝 하잖아요. 그래서 대전, 경기, 서울 세 번 남았다. 그래서 진짜 참여 열기가 높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투표율만 경기도 서울하고 대전 뭐 저 세종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 세종 남아 있군요. 이 표가 사실은 투표율이 너무 높아지면 한 50%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흥행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정청래 최고가 했던 말 중에 당원이 주인 되면 계파가 해체된다. 네. 이 말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당원 눈치 보면 되는데 대의원들만 몇 명 내가 휘하에 잡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되고 이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대의원들 비중이 그래도 높은 편인 거잖아요. 20대 1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부가 이제 1대1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 개정을 또 해야 되고 이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 되면 첫 번째 효과로 제가 꼽았던 것이 이제 계파 해체 효과입니다. 두 번째 효과가 있어요. 새날이 잘 될 겁니다.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새날이 나와야 돼요. 그 당원들에게 자기 뜻을 밝혀야 돼요. 아니 지금 국회의원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줄 설 거예요. 앞으로. 예. 아, 저 곤란한데. 이런 법 냈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홍보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날의 프라님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이게 또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두고 보세요. 각 지역별로 당원 체육대회 이런 당원 행사들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 당원 모임들이 활성화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총선을 보고 제가 겪은 게 4년 전과 달라졌던 게 진짜 유튜브 선거 됐거든요. 네. 특히 당내 경선은 굉장히 막강한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민주당이 뭐 숨은 실세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직접 소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뽑혀져 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선거라는 표현보다는 기성 언론들이 워낙 막혀 있다 보니 정치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를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언론의 기능 역할을 해버린 시대로 바뀌었는데 네. 아직도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새날을 모르는 사람이 몇 명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효과가 뭐냐면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 개혁적이지 않으면 지도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의 효과예요. 지금 8명 후보가 다 똑같은 상황이어서 처음 보는 경선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배제할 후보가 없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입법 활동이 아마 엄청나게 활발해질 겁니다. 맞죠. 그 진짜 중요하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끼리 이제 끼리끼리 모여 다니면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건강한 정당 문화가 정착이 될 겁니다. 이게 정청래 의원의 필생의 네. 수건 사업.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완성해 놓고 최고위원 임기가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태.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실에서 지난 2년간 최고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 이걸 오늘 촬영을 해갔어요. 그 전당대회 끝나고 그 이재명 TV에서 튼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최고위원들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오늘 소위를 얘기하면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엄청난 나는 자부심과 자긍심,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만 해도 정청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비주류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가 어쩌고저쩌고 뭐 흉은 볼 줄 알았지만 정청래처럼 소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번 총선 때 상당수가 물갈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정신이 민주당의 주류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이 이제 벌어질 거냐면 제가 딴지일보 게시판에 9년간 글을 1,400번 썼습니다. 오. 이틀에 한 번 꼴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나 이런 특별한 기간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글을 습니다. 딴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런 걸로 안 먹히는 시대가 돼요. 이제 수시로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9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1,400번 정도 글을 썼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썼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꾸준히 당원과 지지자 대중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중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대중정치인의 길을 다 걷게 될 것이다. 어르신 말씀이고요. 또 공감했던 게 뽑아줬더니 밥값 한다. 그게 사실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 끝나 2년에 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면 대중정치인이 아닌 사람은 지도부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 국회의원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중 정치인이어야 되잖아요. 네. 예.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대중정치는 대중을 떠나서 살 수 없거든요. 야, 정청래 정신이 지금 민주당의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정신으로 지금 우뚝 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제가 초선 때 이게 못했어요. 눈이 즐거운 정치, 귀가 즐거운 정치. 20년 전에 그걸 내걸었거든요. 그리고 느릿느릿 팔자고는 걷지 말자. 그리고 느릿느릿 기름 낀 목소리로 말하지 말자. 그리고 가방은 자기 건 자기가 들자. 이런 거였어요. 정치는 꼭 칙칙하고 무거워야 되느냐. 정치도 즐겁게 하자. 그래서 춤추고 그랬어요. 그렇지. 네. 왜 있잖아 유머를 잃은 정치인은 권위주의에 빠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개파보수에 줄 서서 공천장을 받은 게 아니고 경선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만든 지역 경선을 통해서 제가 다 정청래는 안 될 거다라는 예측을 깨고 제가 마포구에 공천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지하게 이야기하시니까 근데 더 빛나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2년간의 최고위원 이 생활이 정청래 20년 정치 역정 중에서 인생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2년이었어요. 하나 남았네요 이제 대통령 만드는 거. 그래서 오늘 촬영하면서 제 꿈이 뭐냐 소원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왜? 그냥 나랑 친하니까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대통령을 잘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브로맨스까지. 네.
지금 그 최고위원 경선 개고생하는 분들 보면 그 현장에 가면은 본인도 이제 가시잖아요. 네. 근데 인기 일단 엄청나게 좋죠. 사진 찍자는 사람들도 수백 명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막 용 쓰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위원들에게 제가 드릴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보통 지역에 가면 무슨 임기를 마친 회장단 이런 사람 다 감사패를 주거든요. 우리 당에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번 새로 뽑히는 지도부가 2년간 수고했던 최고위원들에게 나는 감사장 하나 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전당대회 날 8월 18일 날 보통 신임 지도부만 올라가서 꽃 받고 만세 부르고 끝나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지도부도 좀 올라가게 하자. 아, 그러네요. 그래서 같이 전임 지도부 신임 지도부가 같이 인사를 하자. 그랬고 진짜 그런 문화가 없었네.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당 대표의 당 특보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당 고문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당 고문단은 대표 한 사람들만 고문으로 되거든요. 근데 최고위원 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당 대표가 자문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굉장히 다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네네. 이 연속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도부가 뽑혔는데 임기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2기라고는 하지만 최고위원들은 싹 바뀌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야 이런 전통 만들어면 좋겠네. 네, 그래서 그런 전통도 만들자. 그래서 오늘 통과됐습니다. 자문위원회 당 대표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전임 지도부,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속성을 갖자. 당이 단단해지네요 느낌이. 네. 어. 그래서 그것이 또 관철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당무위원회 하고 이제 중앙위원회 하고 전당대회 날게 통과되거든요. 당원 당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나름대로 별로 큰 건 아니지만 아닐 수 있어 보이지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이면서 대선 주자지 않습니까? 주변을 좀 더 두텁게 하자. 그런 취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뭔가 이렇게 착착착 뭔가 진행되는 느낌은 처음 보는 모습이고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뭔가 어떤 연속성 같은 걸 갖는 거에 대한 뭔가 뿌듯함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21대, 22대 두 번 연속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신입 초선 의원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멘토링을 하자. 그래서 21대, 22대 연속으로 제가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국회의원이 또 나와서 후배 국회의원들을 또 이렇게 안내하고 멘토하고 그래서 보통 옛날에 어린애들 많이 낳잖아요. 한 집안에서. 그러면 언니가 밑에 동생 다 업어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민주당의 전통 문화. 선배가 후배들 이끌어주는 거. 멘토링 하는 거.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이것은 아직 제도로 정착되지는 않았고 제가 그냥 알아서 맡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착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야, 그게 어. 초선 의원들이 튼튼해지는 것이 당이 튼튼해지는 것이고 맞죠. 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자체가 나라가 또 튼튼해지는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밌게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숙연해지네요. 뭔가 약간 감동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그 민주당 당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자랑스러워지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권리당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원들이 총선도 승리하고 당원들의 공이 컸고 근데 당에서 당원들에게 해주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표시나는 거 뭐라도 하나 자부심 있는 걸 해주자. 그래서 멋지게 당원증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아니 이렇게 우리 카드처럼 아. 주민등록증처럼 그러니까. 네, 그런 형태로 해주세요. 당원증. 해주세요. 나 네. 있기는 해. 지금 온라인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근데 게 그것도 있긴 한데.
최신식으로 멋지게. 멋있게.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바코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당원전 들어갈 때 또 그렇습니다. 태그하고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 전당대회 갈 때도 태그하고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대의원 대회 할 때는 대의원 다 신분조사 하거든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무나 다 들어가잖아요.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당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주 행사장을 보니까 네. 1층에는 아예 후보들만 들어가 있어서 네. 객석은 안 비춰줘가지고 사람들 많이 온 게 잘 모르는데 그게 안전 문제 때문일 거예요 아마. 네네. 1층으로 최고위원 후보들이나 당대표 후보들한테 뭔가 위해가 가해질까 봐. 그거는 좀 약간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원증으로 긋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당원증을 만들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에서 정청래 최고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뭐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반영하자. 그 전에 뭐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당원들이 뽑게 하자.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들 비중하자. 그럼 민주당 내에서 그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통과되고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재명 일기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언론은 그거 갖다가 이재명 연임을 위해서 무슨 당원 당규를 바꾸는 데만 초점을 뒀지만 근데 그것도 더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네네. 당원 주권으로 만들려면.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거죠.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이때 표의 등가성.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지 않습니까? 평등 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대의원이 다 있습니다. 그 150명 안팎. 그거면 돼요. 그리고 전국 대의원은 사실상 전당대회 때 당대표 최고위원 뽑는 정치 행위 한 번 딱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전국 대의원은 없어도 됩니다. 그 지역 대의원이 있고 또 상무위원회 90명 제도가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당원이신 분들 댓글창에 1번 한번 쳐보시고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현실이. 근데 저는 딱 시기에 맞게 김두관 후보가 한 말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좀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뭐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에 동원했다라면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비난하고 그리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하나회를 연상시키고 그러니까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에 동원했다.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은 정치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저게. 이 얘기는요. 장사하는 사람이 나 손해보고 판다 하는 것과 비슷한 거고요. 기업이 우리는 이익이 목표가 아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기 가수가요. 나 인기 얻고 싶다. 얻고 싶가 아니라 나는 인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정치인이 지지자들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뽑아주기만 해. 우리들 멋대로 할 거야 이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가수들 다 팬클럽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팬클럽들이 순기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음악 사전 검열 폐지하자고 한 게 팬클럽에 의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팬덤 없었습니까? 호남 팬덤, 연청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라는 팬덤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문팬이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개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70, 80 먹은 어르신들도 다 이재명 지지하는 팬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진짜 강성도 있을 거고 강성을 가장한 갈라치기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걸 퉁쳐서 발언하는 건 민주당 정치인답지 않다는 거죠. 아니 밥을 먹다 보면 밥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조금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요. 걸음을 걷다 보면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 걷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이거를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딱 맞춰서 가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문화지체라고 봐요. 당연합니다. 문화지체인데 본인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틈새 시장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별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새로움은 항상 낯설음을 수반합니다. 예. 그 낯선 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본인을 탓해야지.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고 시대 적응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와의 불화를 겪으면서 그것이 온당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도 이제 전당대회 장을 가서 연설을 딱 보면 그런 느낌 들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지금 이 시점 2024년 8월 달에 하지? 이런 생각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정말로 몰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저거를 어떤 틈새 시장을 노리는 발언일까 생각하면 둘 다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뭐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초선 의원들 교육할 때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공방전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정치인이 민주당 지지자든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국민의힘 지지하다가 민주당 지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를 상대로 싸우는 정치인이 가장 멍청한 정치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가면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예를 들어 민주당이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이라면 저는 스탠스가 딱 좋았던 건 추미애 대선 후보였다고 생각해요. 지킬 건 지키고 그렇습니다. 내 어떤 분수를 알고 그래서 내가 후보로 같이 나섰지만 이재명이 지키겠다는 느낌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은 최고위원들 후보들을 조롱하지만 최고위원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만드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자, 보통 정치인들이 욕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흔히 자리 욕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부정확한 말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개발해낸 말인데 정치인 욕심이 있다는 말은 자리 욕심이 있다는 것은 두루뭉술한 얘기다. 적확한 얘기가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시간 욕심이에요. 시간? 시간 욕심. 왜요? 내 시간이 아닌데 네. 내 시간인 것처럼. 아 이거 지금 이재명의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보완제인데 대체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자기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항상 내 시간이라고 아선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와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네. 역시 정청래 감동적입니다. 대부분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야,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거든요. 이 관점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대표 연임하라고 했던 정청래의 뜻이 뭔지 알겠네요. 내 시간이 아니었다. 내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대표한테 연임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건 정청래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거는 퍼스트가 아닙니다. 세컨입니다. 그렇지. 이재명이 대표를 하든 안 하든 퍼스트입니다. 다 시선은 이재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대표도 불행한 거고 이재명 대선 주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겸임하는 게 좋습니다. 왜 나눠서 합니까? 네, 이해찬 대표가 180석을 만들고 이낙연 대표한테 물려줬더니 말아먹은 거랑 같은 이치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압승을 이끌었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압승 이끌어가지고 지금 거대 정당 만들어 놓은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간이 이재명의 시간인데 자기 시간인 줄 알고 야 이건 진짜 야 이건 정청래만이 할 수 있는 철학적 분석인데 진짜 최고다. 아, 여러분 농협 301-0273-2305-71 와 내가 정청래 의원을 진짜 오랫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와 요즘에 느끼는 건 거의 철학자 다 되셨네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옷 오버코트 입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안 어울려요. 자기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계절에 맞게 옷을 입어요. 이건 김두관 의원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에게 제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류를 몇 분을 제외하면 민주당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물갈이 된 거잖아요. 네. 완전 다른 민주당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시간 욕심을 내지 않고 시간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대부분 자기 객관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에요.
뭐냐면 정치인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압력이 출마 압력입니다. 몇 명이 와서 출마하라 그러면 출마 안 하고 못 배겨요. 출마 압력이 제일 약합니다. 근데 제일 새 고집이 뭐냐? 불출마 압력이에요. 불출마하라고 하면 그냥 출마해버려. 근데 출마 몇 명이 하라고 그러면 불출마 안 하고 그냥 출마해버려. 자기 시간이 아닌데. 예.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도 보면은 이제 좀 성적이 안 나와서 또는 컷오프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께 비슷한 말을 해드리거든요. 네.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본인의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지. 물론 이제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실제로 보면 그런 식으로 출마를 해서 본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정치인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자기 마무리를 잘하면 되거든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표범이든 치타든 사자든 굉장히 빠르거든요. 빠른데 웅크리고 가만히 숲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행동 개시를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하루도 기다린다 그래요. 그게 앉아가지고 목에 엄청 앉아가지고. 기다립니다. 아이고, 야, 우리 당 대표님 존경스럽네요. 존경을 자제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 약간 감동 코드가 들어가면 되게 쑥스러워해. 자, 근데 사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좋은 이재명 지킴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뵙게 되면서 이제 최고위원 그만두는 소회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총선 압승도 이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미리 이재명 말씀드리죠. 대표 오늘 이제 소회를 얘기하면서 놀라운 점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미리 제가 이렇게 스포일 하자면 그 수많은 검찰 탄압과 검찰 수사, 압수수색, 재판 이렇게 있잖아요. 당무에 소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 공간을 잘 나눠 쓰더라고요. 법정에 연금돼 있는데 예. 그 사이 와가지고 당무를 봐. 예. 아이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막 그쪽으로 신경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무라는 것도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디테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새벽까지도 뭔가를 막 해서 내가 바보가 되면 안 되니까라고 디테일을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발전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 보수라도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겠네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보세요. 총선 때도 재판하고 있다가 유삼령 동작을 많이 간 이유가 있어요. 재판이 일찍 끝나면 지나가는 길이야. 놀지를 않아. 재판 끝나자마자 유삼령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동작을 제일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재판 받다가 막 재판정에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그러다 불과 1시간 시간차로 가서 또 막 총선 막 유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모두 전환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다음 주에 할 질문을 미리 한번 해볼게요. 네. 최고위원 끝나면 뭐 하실 계획이에요? 저는 지금 법사위원장만 그것도 끝나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저는 이런 거죠.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정청래는 뭐 다음에 이거 하려고 그러지 저거 하려고 그러지 막 그런 얘기 주변에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마포에서 만나면 정청래 뭐 서울시장 나간다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미리 생각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맞죠. 그리고 또 우리 당 의원들은 또 지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원 당규 이렇게 잘 바뀌었으니까요. 다음에 무조건 당대표 되시겠네요. 또 이래요. 당대표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거든요. 또 뭐 서울시장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내다가 답을 내려드릴게. 네. 일단 정권 교체 한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딱 그 느낌일 것 저는 같아요. 법사위원장 하는 걸 최대한 충실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리고 그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석 달 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시대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시대가 그 당시 그때 됐을 때 시대가 나를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잖아요. 예. 미리 김칫국부터 마실 필요가 없고 그런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원까지는 자기 열정과 노력
헌신 봉사로 도달 가능한 목표인데 그 이상의 사이즈는 나의 노력과 무관한 거예요. 맞죠. 야, 철학적 사유가요. 네. 이렇게 깊어지셨어요?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네. 탄핵, 온리 탄핵, 아주까리 공격 탄핵, 온리 탄핵 법사위원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와서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난 법사위원장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으세요. 그거는 석 달 전에 고민하고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근데 제가 보증드릴 수 있는 거는 정청래 우리 의원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네. 말하는 그대로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온리 탄핵 또 뭐죠? 다시 탄핵, 온리 탄핵, 아주까리 공격 탄핵, 온리 탄핵 법사위원장. 맞아. 탄핵 온리 탄핵 아주까리 공격 법사위원장만 생각하고 일단은. 법사위원장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최선을 다하면 뭐또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늘이 결정할 일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또 방송 말미에 또 건드리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랑맨 TV.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님 2년 전 대선 패배 후 저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려 주시고 달래 주시고 대의원제 폐지를 제일 먼저 외쳐 주셨고 이재명 대표님을 함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제가 전당대회장 동영상을 보니까 정청래 최고 혼자 앉아 있고 네. 그 옆에 저 가로 가까운 곳에 랑맨이 그 옆에서 지키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이번에 전남을 갔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한 25분 전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들어간 입구부터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남더라고 안에 체육관 들어갔는데 그래서 체육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봉사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 인사하고 사진 찍어드리고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가서 또 했어요. 또 전라남들은 또 저희 처갓집 동네잖아요. 갔더니 마침 갔더니 뭐 여수 뭐 근데 우리 강진이에요 뭐 이러더라고. 제가 이제 처갓집이 강진이니까 그런 분들하고 악수를 다 못하더라도 앞줄은 다 될 수 있으면 악수하려고 그러고. 근데 제가 이제 오른손 검지 손가락 인대가 좀 늘어나서 많이 그랬었지. 맞아.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막 꽉 잡으셔가지고 아구심이 세가지고 나도 모르게 비명을 몇 번 질렀어요. 오해 없길 바라시고요. 근데 랑맨은 언제 나와요 지금 이 대화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려갔는데도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5분이. 그러니까 의자 쭉 있는데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랑맨이 말을 지키더라고. 원님 뭐 그랬을 거고. 네. 그래서 랑맨 파마 언제 할 거야? 그랬더니 그게 재밌어가지고 랑맨 TV가 한 500명 구독자가 늘었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또 방송에 자랑을 해. 네. 왜냐하면 우리가 랑맨을 예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치우치지 않고 정말 민주당 방향성 제대로 잡는 현장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현장 유튜버이면서 제가 별명 하나 붙여드릴게요. 취얼업 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성적이 안 좋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소리 질러주고 화이팅 외쳐주고 랑맨이 그걸 굉장히 잘하더라고. 목소리도 커요. 멋있어?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파마를 언제 할 건지. 그 수염은 파마할 수 있잖아. 그렇지. 수염은 길러가지고 딸 수 있잖아. 댕기머리처럼. 자, 대머리 랑맨 기자가 있잖아요. 될 수 있어요. 그 파마가 어려우면 수염을 길러가지고 옥수수 수염처럼 네. 그렇게 좀 머리 따는 것처럼 댕기머리처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재밌을 거예요. 여기까지. 자, 정청래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윤석열도 탄핵 가능하다고 봅니다. 탄핵, 온리 탄핵, 자꾸 까먹네. 아주까리 공격 탄핵. 공격 탄핵, 법사위원장. 온리 탄핵 법사위원장. 야, 요거는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요. 걸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저건 나는 훈장이라고 봐. 네. 조롱하기 위해서 저렇게 웹툰을 그리었지만 저는 훈장이라고 봐요. 우리 편에서 그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렇게 그렸을 때 심술맞게 그렸다는 거는 저쪽이 그린 게 확실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쪽도 좀 하나 좀 누가 나서서 그려주시죠. 좀 잘생긴 걸로.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지금 100회 방송이 한 2회 남았는데요. 이 방송을 왜 했겠어요? 저번 전당대회 때
야, 2년을 했네요, 진짜. 당원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모토로 네. 여기에는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양문석 의원이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정으로 뭔가 이렇게 자리를 지켰지만 이 방송은 정말 소통을 하기 위한 방송. 네네, 지금 네네. 거의 매주 해서 지금 2년. 딱 그러니까 전당대회 제가 끝나는 시점하고 딱 맞네요. 다른 네거시 미디어 인터뷰를 안 합니다, 제가. 네, 거의 안 하죠. 네, 안 해요. 자, 여러분 정청래 의원 농협 301-0273-2305-71 후원 좀 해주시고요. 여유 있으시면 차지호 의원도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후원금이 들어오네 할 수 있어요 이분은. 오산에 차지호 국회의원이 예. 후원금은 안 차지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참으셨을까? 알겠습니다. 자, 당원인 최고다 98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좀 해주시고 저 위에 채팅창 상단에 후원 계좌와 정청래 TV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날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방송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